안녕하십니까. 2024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제32회차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를 맡은 저는 재정회계법인의 손채은 회계사라고 합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상속 재산만이 과세 대상이고 상속 공제 중 기초 공제와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비거주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거주자란 말 그대로 거주자가 아닌 것을 의미하는데요.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비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83일 미만으로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할 것인데 단순히 주소와 거소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업, 재산 상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주소가 없다고 해서 비거주자가 되어서 국내 상속 재산만이 과세가 된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점 알려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거주자가 되게 되면 신고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이 됩니다. 또한 국내 상속 재산으로 과세 대상이 한정이 되게 되고 상속 공제 중 기초 공제 2억 원과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만이 인정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일괄 공제 5억 원이 적용되지 않는 점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속세법 내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규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대로 신고 납부 기한은 3개월이 연장이 되게 되는데요. 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 납부를 함께 해야 되는데요. 비거주자가 되게 되면 3개월이 연장이 되므로 9개월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의 경우도 거주자일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서 과세가 되지만 비거주자가 되게 되면 국내 상속재산으로 한정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과세가의 공제액은 앞서 살펴봤던 대로 장례비용, 공과금, 채무가 대표적인 공제 항목인데 거주자인 경우는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거주자가 된다면 장례비용은 공제가 아예 되지 않고 공과금과 채무도 국내 상속재산에 대한 것만 공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 등도 모든 공제가 가능할 것인데 비거주자가 되게 되면 기초공제 2억 원만 가능하고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만 가능하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상속세가 적게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이런 거 비교해 보셔야 함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법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적용되는 요건이 조금씩 다른데요. 종합소득세에서 어떻게 다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역시 거주자가 되게 되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종소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원래라면 거주자인 경우는 종합과세를 적용하게 되는데 비거주자는 분리과세를 적용받게 되고요. 연말정산시에도 비거주자가 되게 되면 배우자, 부양, 가족, 인적공제, 특별공제가 되지 않는 점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일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비거주자는 1세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특례에 대해서 배제가 되게 되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에도 최대 30%로 제한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는 앞서 살펴봤던 대로 국내외 재산에 모두 거주자인 경우 과세가 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가 될 것이고 상속공제 역시 기초공제 2억 원과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만 적용이 되고 증여공제도 마찬가지로 거주자인 경우는 증여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비거주자가 되게 되면 증여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종부세도 거주자인 경우 12억 공제라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면 이런 혜택이 존재하는데요. 비거주자인 경우는 1세대를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12억 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9억까지만 공제됨을 알 수 있습니다.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의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유튜브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